히킷 올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축구 토토 승무패 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현재 2회 연속으로 2월이 되면서 2월 금액만 10억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026년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1등 당첨 금액은 최소 20억 이상은 되는 큰 판이 될 텐데,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제 최종 픽을 그대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경기에서 세 경기 정도까지는 자신만의 픽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전 2025년도에 축구토토 승무패 마지막 회차였던 85회차에서도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월이 됐지만, 제가 월요일 오후 5시 전에 공유드렸던 최종 픽을 그대로 구매하셨던 분들은 3등에 적중을 하면서 큰 적중 금액을 받아 가시긴 했는데, 아쉬운 점은 두 경기만 저랑 다르게 픽을 하셨더라면 1등 하셨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아직도 제 최종 픽을 그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최종 픽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유튜브 최다 구독 채널인 만큼 소통을 위해서 과감하게 컴퓨터에 투자를 했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과 라이브를 진행해 보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역시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갑자기 공지도 없이 쓸데없이 라이브가 켜지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라이브를 좀 해본 지가 오래됐고 그동안 좀 프로그램이 변한 게 있어서 라이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절차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회 연속 2월 된 2026년 첫 번째 축구토토 승무패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최종픽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골 때리는 TV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고, 가입하시면 많은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제노아 대 피사 SC. 자, 홈팀 제노아의 경우는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연패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3연패의 상대팀이 인테르, 아탈란타, AS 로마였기 때문에 일정상 충분히 3연패가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노아가 지난 AS 로마와의 경기에서 3대 1로 패배를 할 때 보여준 수비 실수들은 정말 비용신들도 이런 비용신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들 수비 진영에서 상대팀 공격수한테 패스를 준다든지, 골대 앞에서 수비들은 많은데 제대로 된 클리어링을 못해서 실점한다든지 하는 장면이 많았다라는 점과, 1득점 역시 사실상 수비 맞고 굴절로 들어간 뽀록골이었기 때문에 현재 세리에 17위 제노아와 19위 피사 SC의 경기 함부로 제노아의 승리로만 선택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정팀 피사 SC의 경우는 에이스 공격 자원인 은발라 은졸라 선수가 국대 차출로 빠져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손실로 보이고, 스테파노 모레오 선수와 함께 팀 내 최다 득점자이기도 하지만 기대 득점값이 스테파노 모레오 선수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력에 있어 결장 타격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기당 드리블 성공 능력이 좋은 미들 자원의 아킨산 미로 선수와 후안 쿼드라도 선수가 각각 국대 차출과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도 피사 SC에게는 큰 타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1승이 없는 피사 SC가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노아가 점유율을 내주고 두드려 맞을 때 수비들이 어리버리 까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피사 SC의 경우는 이번 시즌 점유율이 19위를 기록 중인 팀으로 홈팀 제노아보다 훨씬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제노아가 홈에서 주도하는 경기를 가져간다면 최소한 지들 수비 진영에서 비용신짓거리하는 장면은 안 나올 것이다. 또한 제노아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하면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상대 진영에서의 세트피스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 세리에 공동 1위를 기록 중인 제노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 공동 5위를 기록 중인 피사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노아의 승리를 선택을 했는데, 배당적인 부분에서 제노아가 과거 홈에서 1.65 정배당을 받았던 적이 3번이 있었는데 1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부분과,
이번 시즌 최다 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갈 가능성, 또한 실질적인 경기 기록면에서도 이번 시즌 홈에서 9경기 동안 단 5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한 제노아이고 실점으로 이어진 치명적인 실책 횟수가 세리에에서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뜬금포로 피사 SC의 이번 시즌 원정 첫 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서 저는 제노아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사스올로 대 파르마. 자, 홈팀 사스올로의 경우 공격 자원인 벨라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은 아쉽지만 득점 가능한 자원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과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 측면에서 세리에에서 1위를 기록 중으로 15위를 기록 중인 원정팀 파르마보다 확실히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기대 득점 값 자체가 파르마보다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확실히 유리한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스올로의 경우는 상대팀 진영에서 하이 턴오버 상황, 즉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었을 때 득점으로 마무리를 짓는 횟수가 세리에에서 2위를 기록할 만큼 결정력적인 부분이 좋고 사스올로가 크로스 횟수는 세리에에서 꼴찌를 기록 중이지만 크로스 횟수 자체는 적지만 크로스 성공률은 세리에에서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크로스 허용 횟수 1위를 기록 중인 파르마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사스올로는 점유율을 좀 낮게 가져갈 때 공격력이 살아나는 팀인데 파르마의 경우가 이번 시즌 점유율 18위를 기록 중으로 14위를 기록 중인 사스올로보다도 낮은 점유율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스올로가 잘할 수 있는 공격 장면들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에서 파르마가 득점도 못하지만 실점도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파르마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패턴적인 부분에서도 사스올로의 패배는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사스올로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하다가 사스올로의 승 쪽에 투표율이 너무 몰린 것 같아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번리. 자, 홈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제가 그때 단통 무승부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브라이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이 끌어올리면서 공격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처럼 점유율을 내주고 뻥 차주는 역습을 좋아하는 팀들을 상대로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웨스트햄의 첫 번째 득점이 딱 그 상황으로 보엔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면서 실점하는 장면이었죠. 다만 원정팀 번리의 경우는 웨스트햄과 동일하게 점유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건 똑같지만 효과적인 역습이 나오지가 않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엑달 선수와 두브라브카 골키퍼의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서로 부딪히는 장면에서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선수에게 허무하게 실점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수치 3위를 기록 중인 브라이턴을 상대로 번리의 수비진들이 어리버리 까기 딱 좋은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에스테베 선수도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전반 초반 부상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 또한 번리로서는 손실로 보여지고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지안 플레밍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 지난 경기에 벤치에도 앉지 못했고 이번 경기도 출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팀 브라이턴이 6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브라이턴의 경우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라고 본다면 브라이턴의 승리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자, 홈팀 울버햄튼, 이 새끼들은 정말 이번 시즌 굉장합니다. 19경기를 치를 동안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승점 3점을 기록 중으로 이미 강등이 확정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신기한 건 주중에 맨유 원정을 가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더라고요. 혹시 맹구 믿고 프로토 하셨던 분들은 뒤통수 제대로 맞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시즌 기록만 보면 울버햄튼은 선택하기 힘들어서 그냥 울버햄튼의 패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올해 리그컵 경기에서 웨스트햄과 맞붙었을 때 울버햄튼이 3대2로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거슬리고 있고 심지어 리그컵에서 웨스트햄이 로테이션을 돌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전 경기 울버햄튼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오랜만에 울버햄튼이 경기다운 경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맨유가 들고 나온 전술 4-2-3-1 포메이션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정팀 웨스트햄의 경우가 기본적으로 4-2-3-1 포지션을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에서 맨유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좋은 플레이들이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나온다면 울버햄튼의 이번 시즌 첫 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상 웨스트햄도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웨스트햄도 울버햄튼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빠꾸의 경기로 승점 3점을 가져가기 위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울버햄튼의 승패 2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토트넘 대 썬더랜드. 자,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솔직히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썬더랜드의 이변도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저는 이변 없이 토트넘의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썬더랜드가 확실히 이번 시즌 홈에서는 단 1패도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득점이 홈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의 역습을 치면서 득점 상황을 만들어내는 썬더랜드인데, 홈팀 토트넘의 경우는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실점을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고 세트피스로 인한 실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썬더랜드가 그나마 득점할 수 있는 장점들은 토트넘에게는 안 먹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썬더랜드가 초반에 득점하지 못하면 후반에는 아예 역습 상황조차 만드는 걸 버거워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지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가둬놓고 패다 보면 분명 득점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썬더랜드의 선수들의 몸빵과 골키퍼의 선방으로 득점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은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세트피스 득점 한 방은 무조건 터져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원정팀 썬더랜드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면 토트넘의 승리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엘라스 대 토리노. 자, 홈팀 엘라스의 경우는 아탈란타와 피로엔테나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던 기세가 우측면 미들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라픽 벨갈리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지면서 확실히 타격이 있는지 AC 밀란을 상대로 3대 0으로 개털린 상황이죠. 다만 상대가 AC 밀란이었기 때문에 개털렸을 가능성도 크고 이번엔 13위인 토리노를 상대하는 경기라는 점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엘라스가 토리노를 상대로 5무 5패를 기록 중으로 상성상 밀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감독도 24년 6월에 선임된 자네티 감독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결적인 상성적인 부분이 갑자기 바뀌는 결과는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록이 홈팀 엘라스의 경우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은 적이 3번이 있는데 3번 모두 1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엘라스의 무패 투픽이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 엘라스도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엘라스의 경우가 시퀀스, 즉 한 번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공격하는 흐름을 볼 때 볼이 상대의 골문 쪽으로 전진한 속도, 즉 다이렉트 스피드가 세리에에서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어택 득점이 1위를 기록 중이겠죠. 이 점에서 볼 때 세리에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베로나가 내려서 있다가 카운터어택 한 방으로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서 엘라스의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18%밖에 안 되는 베로나라면 충분히 엘라스 승리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엘라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맨시티 대 첼시. 자, 홈팀 맨시티의 경우는 썬더랜드와의 경기에서 0대 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승이 끊어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골키퍼의 선방과 썬더랜드 수비진들의 몸빵에 막히면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간간히 썬더랜드의 롱볼 한 방에 찬스를 내주는 위험한 상황도 있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썬더랜드는 점유율을 내주고 롱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팀이기에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첼시 같은 경우는 맨시티보다도 더 점유율이 높은 팀으로 점유율 대 점유율 싸움이라면 퀄리티 좋은 선수들을 보유한 맨시티가 승리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첼시의 감독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잘렸기 때문에 현재 감독도 21세 이하를 맡고 있는 칼럼 맥팔레인 코치가 임시 감독 대행인 상황이죠.
분위기도 안 좋을 텐데 주전 수비 자원인 쿠쿠렐라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미들 자원인 카이세도 선수는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레미 도쿠 선수까지 돌아온 맨시티의 공격진들을 상대로 원정에서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맨시티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고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8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원정팀 첼시 역시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너무나도 무승부가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홈팀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14번 경기 인테르 대 볼로냐. 홈팀 인테르의 경우는 세리에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으로 기본적인 기대 득점 값이 압도적으로 리그 1위를 기록 중이고 실제 득점 역시 1위를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볼로냐가 인테르 원정을 가서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12월에 슈퍼컵 경기에서 맞대결 경기를 펼쳤고 볼로냐가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 기대 득점값 역시 인테르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고 볼로냐의 득점은 페널티킥이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리그 경기 인테르가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라면 이번 시즌 홈에서 압도적인 득점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인테르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볼로냐가 카운터택 득점이 아주 많은 팀이라면 인테르의 경우 카운터택 실점이 높기 때문에 이변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볼로냐의 카운터택 득점 기록이 이번 시즌 세리에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홈에서 인테르가 볼로냐를 두드려 팰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Take it all.